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섬, 바로 그린란드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온통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광활한 대륙. 그곳은 마치 시간마저 멈춰버린 듯 고요하고 쓸쓸한 풍경을 자랑하죠. 하지만 이 얼음의 땅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숨겨진 열쇠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서양 한가운데 홀로 고립된 듯 보이는 이 섬이 어떻게 강대국들의 첨예한 전략적 목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극비작전과 치열한 전투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잊혀진 역사 속 한 페이지를 조용히 넘겨보려 합니다. 1939년 9월, 유럽 대륙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올랐고, 순식간에 유럽 전역은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죠. 바다 건너 아득히 멀리 떨어진 그린란드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의 불길은 예상보다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곧 이 얼음 대륙에도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당시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식민지였지만, 지리적으로는 대서양 한복판에 자리한 교두보와도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잇는 대서양 항로의 중간 지점에서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떠있는 섬이었던 셈이죠. 그 전략적 가치는 평시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 중요성이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란드가 품고 있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희귀 광물인 크라이올라이트였습니다. 이 광물은 알루미늄 생산의 필수적인 재료였는데요. 알루미늄은 항공기 제작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이었으니 전쟁의 승패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죠. 당시 전 세계 크라이올라이트 생산량의 대부분은 그린란드 남서부의 이비그투트 광산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이 광산이 적의 손에 넘어간다면 연합군의 항공 전력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처럼 그린란드는 단순히 얼음으로 뒤덮인 황무지가 아니라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잠재력을 지닌 전략적 요충지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40년 4월, 독일군은 전격적으로 덴마크 본토를 침공하여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덴마크가 함락되자 그린란드는 졸지에 본국과의 연결이 끊긴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죠.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떨어진 작은 조각배처럼 그 운명은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린란드는 더 이상 덴마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대서양을 장악하고 연합군 보급선을 위협하며 심지어 북미 본토까지 넘볼 수 있는 교두보로 그린란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죠. 특히 미국과 연합국은 이 섬의 지리적, 자원적 가치를 뒤늦게나마 절실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수송선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독일 잠수함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더 나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항공기의 중간 기착지로 활용하기 위해 그린란드는 반드시 연합국의 수중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얼음 대륙 그린란드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연합국은 더 이상 이 섬의 운명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린란드를 지키기 위한 은밀하면서도 필사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게 되죠. 당시 척박한 북극 환경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전략적 대결은 인류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또 얼마나 극한의 도전에 직면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제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니라 전쟁의 중요한 전선이자 인류의 용기와 희생이 교차하는 무대가 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과연 연합군은 이 외로운 섬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독일군은 어떤 은밀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얼음 대륙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던 그때, 독일군은 자신들의 은밀한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서양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얻고자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였죠. 정확한 기상 정보는 잠수함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으니까요. 폭풍우가 언제 몰아칠지, 해류는 어디로 흐를지,
얼음은 언제 녹아내릴지, 이 모든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이 전장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독일 해군과 공군은 이러한 기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그린란드 곳곳에 비밀 기상 관측소를 세우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들의 침투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망망대해를 건너는 것부터가 엄청난 도전이었죠. 작은 보급선에 몸을 싣고 북극의 거친 파도를 헤치며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해안에 몰래 상륙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 척박한 땅에서 관측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난이었습니다.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와 시시각각 변하는 눈보라는 그들의 정신과 육체를 끊임없이 시험했죠. 끝없이 펼쳐진 얼음 평원은 그들에게 말 그대로 생존과의 사투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합군의 눈을 피해 얼음 속에 숨어들어 마치 유령처럼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죠. 이들의 존재는 연합국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독일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연합국, 특히 미국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린란드가 독일의 손에 넘어간다면 대서양 항로의 안전은 물론 유럽 전선에 대한 보급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미국은 덴마크가 독일에 점령당한 이후 그린란드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이 섬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한 바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보호를 넘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1941년, 미국은 그린란드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원 보호 차원을 넘어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린란드의 가치를 인정한 중대한 선언이었고, 동시에 연합군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미군 병사들이 그린란드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들은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혹독한 자연과의 전쟁이었죠. 남극과 북극을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얼음 덩어리인 그린란드에서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일은 기술과 인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도전이었습니다. 두꺼운 얼음층 위에 활주로를 만들고 눈보라에도 끄떡없는 막사를 지으며 수많은 보급품을 쉴 새 없이 운반해야 했습니다. 영구 동토층을 뚫고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죠. 땅을 파면 얼어붙은 흙이 삼나를 부러뜨리기 일쑤였고, 모든 작업은 얼음장 같은 추위 속에서 맨손으로,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진행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의지가 시험받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보급선 유지 또한 엄청난 난관이었습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수송선들은 독일 잠수함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잦은 폭풍우와 거친 파도는 배를 삼킬 듯이 덮쳤습니다. 겨우 그린란드 해안에 도착해도 두껍게 얼어붙은 바다는 물자를 하역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병사들은 얼음 절벽을 기어오르고 끝없이 펼쳐진 눈밭을 헤치며 고립된 전초 기지로 보급품을 운반했습니다. 식량과 연료, 탄약은 물론 건설 자재 하나하나까지 모두 외부에서 공수해야 했으니 그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북극의 혹한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투지는 결코 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미군 병사들은 굳건히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그린란드 곳곳에 기지를 건설하고 해안선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며 독일군의 어떠한 침투 시도에도 대비했습니다. 척박한 환경은 그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고 오히려 더욱 강인하게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극의 혹한 속에서 건설된 이 기지들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서양의 눈이자 귀가 되어 연합국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어 주었죠. 독일군의 은밀한 작전과 연합군의 필사적인 방어선 구축, 이렇게 그린란드는 거대한 전략적 대결의 무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